안녕하세요, 유닝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좀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. 고민 상담을 해주세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신입 디자이너는 처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회사가 너무 무수히 많잖아요. 그래서 뭐 회사마다 정말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저런 거구나, 저게 답이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아직 주니어라서 저도 거의 신입에 비슷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다 잘 알지는 못해요.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한 것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에이전시를 다니고 있잖아요. 에이전시를 두 군데를 거쳤었는데 첫 번째 회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, 첫 번째는 처음 들어갔을 때 간단한 배너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. 그래서 에이전시를 들어간다면 보통 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겠죠? 에이전시 가면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, 웹 에이전시 사이트,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나 뭐 모바일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기획을 하고, 그래서 뭐 제가 갔던 회사도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였는데, 처음에 갔을 때는 배너, 간단한 배너를 먼저 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. 그 기존의 가이드가 갖춰져 있어서 뭐 이미지 작업 약간만 하는 정도? 수정만 살짝 하는 정도? 그렇게 크게 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 아니었었는데 그거를 했었고, 그리고 조금 뭐 며칠 지나서 시안을 잡을 일이 생겼어요. 모바일 앱 시안이었는데,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저희 팀에 한 10명이 좀 안 됐거든요. 한 7,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직급이 비슷했어가지고 팀 실장님이 모두에게 시안을 시켜보셨어요. 그래서 신입이었던 저희도 심지어 정직원도 아니었는데 시안 작업을 하게 됐죠.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일반적이진 않는 경우라고 들었어요. 왜냐면 디자인 시안이라는 거는 그 디자인을 아예 내가 처음에 잡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잡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한번 시험 삼아 해봐라 라고 하셨던 거라서 그렇게 잡았고, 그리고 또 뭐 다른 분이 작업을 하고 계시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 페이지를, 이미 가이드가 잡힌 페이지와 비슷한 페이지들을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서 이제 쳐내는 작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크게 제가 뭔가를 창조해내고 이런 페이지는 아니었었죠. 그러다가 뭐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한 앱 디자인을 맡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물론 저희 디자인 그 당시 디자인팀 실장님이 컨펌을 해주시고 리드를 나름 해주시긴 했지만, 초반에 뭐 메인 정도만 잡힌 뒤로는 그 뒤에 그 프로젝트 자체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돼서 쭉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신입한테는 진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 때는 워낙 여러 프로젝트로 회사가 바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, 그게 불과 뭐 저 정직원도 되기 전에 한 3개월 차? 이때쯤에 그런 첫 회사에 그런 웹 디자이너로서 들어간 회사에서 3개월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디자인에 참여를 한 거예요. 그렇다고 되게 작은 회사도 아니었고 되게 대기업 회사의 프로젝트였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경험을 토대로 그 덕분에 또 지금 또 회사로 잘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을 때는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, 저희는 그냥 웹 에이전시가 아니라 디자인 스튜디오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
저희는 전 직원이 다 디자이너고 웹뿐만 아니라 편집물이나 뭐 디지털 분야 이런 영상 캠페인 이런 작업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저는 웹이랑 그래픽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그래픽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합성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뭔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가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면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용의 그런 연출 이미지들,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. 사람도 합성하고 그 제품과 이런 게 다 원래 한 사진처럼 보이도록. 뭐 덕분에 이제 포토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작업에 수정을 했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을 거예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미 거의 다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 약간의 포토샵 수정, 그 다음에 한 컷을 연출을 하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할 건지, 그런 다음에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성 작업을 할 건지, 이런 거를 이제 다 같이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죠. 그런 과정을 거쳤고, 그 다음에 이제 웹 작업도 이제 같이 하면서, 근데 아직은 뭔가 시안을 제가 오롯이 이렇게 시안을 잡은 적은 없어요. 저희 이제 위에 직급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잡아주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뭐 서브 페이지를 친다든지 그 페이지에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회사 간 친구들도 보면 배너 작업 처음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비교적 간단하잖아요. 이따만한 웹페이지 하나 하는 것보다 요 작은 카드 이런 배너 작업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고, 근데 뭐 처음에 들어가서 뭐 간단한 업무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그냥 한두 달인 것 같아요. 딱 정직원 되기 전까지만 좀 그렇게 하고, 정직원이 되면은 생각보다 비중 있는 업무를 많이들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은 분들도 뭐 이렇게 웹페이지 다 이제 스스로 작업 진행하시고, 뭐 이벤트 페이지 이런 것도 작업하고, 또 어떤 친구는 좀 빡센 데를 가가지고 뭐 기획도 하고, 뭐 그 친구가 뭐 미팅도 나가고, 약간 그 연차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조직이 큰 회사일수록 업무의 다양성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곳은 또 다를 수도 있고, 왜냐면 그렇게 조직이 커서 디자이너 팀에서 디자이너가 한 명밖에 없는 곳이라면 아니겠지만 디자이너가 좀 많은 곳일수록 뭐 배너는 이쪽 팀이, 뭐 웹 구축은 여기, 운영은 여기, 그리고 또 그 팀 안에서도 메인은 누가 좀 윗사람이 잡고, 서브는 요 아랫사람들이 잡고, 어떤 사람은 뭐 듣기만 따고,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을 하긴 쉽지 않은 것 같고,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를 가거나 디자이너가 적은 회사를 갈수록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에이전시를 가야지, 처음에 디자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를 가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물론 이것도 당연히 케바케이긴 해요. 인하우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없고, 오히려 뭐 또 어떤 분은 인하우스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 업무의 다양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웹 에이전시에서는 정말 웹만 하는데 인하우스의 디자이너는 편집도 하고 뭐 광고물 이런 거 다 제작하고 그 회사를 위한 웹 작업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, 그러니까 되게 디자인이 좀 관련된 일은 모두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디자인 분야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에이전시가 좀 힘든 회사가 뭐 좀 종종 많이 있기는 해도 말 그대로 에이전시잖아요. 디자인만 거의 하는
디자인을 위한 에이전시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디자인을 많이 하고, 그 안에서도 팀에서도 디자이너끼리 같이 일하는 환경이 흔하기 때문에 인하우스보다. 그래서 직원들 간에 뭐 디자인 관련된 이런 고민도 나눌 수 있고, 관심사도 비슷해서 되게 서로 좀 친밀감이 더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경험해본 거는 그랬고요. 근데 일단 디자이너 그 회사에 뽑혀서 업무를 하게 됐다면 당연히 면접을 거치고 입사하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 면접관도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랑 그런 면접 결과를 가지고 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뽑은 거기 때문에, 뭐 혹시라도 뭐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도 뭐 디자인 실무 안 해봤는데 가서 뭘 할지 막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?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회사에서도 신입한테 그렇게 많이 안 바래요. 그렇게 큰 일을 맡기지도 않고,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바뀌겠지만, 그래서 이제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보통 뭐 2개월, 3개월 이렇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수습 때는 질문을 많이 하고 몰라도 되는 기간이거든요. 솔직히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잘 신입 디자이너로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얘기를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써볼까 해서 여기 조금 썼는데 쓰다가 말았어요. 이게 쓰면 또 너무 형식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여담을 하자면 유튜브를 원래 브이로그 올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막 많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영상도 뭐 엄청 막 특출나게 뭐 재밌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, 그래요. 제가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. 일반인의 브이로그를 그렇게 뭐 엄청 예쁘다거나 뭔가 막 IT 이런 거에 빠삭해가지고 IT 리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, 제가 정말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누가 제 브이로그를 보겠습니까? 그걸 약간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영상들 보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디자인 관련 이야기를 한 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대부분 다 그래요. 보면은 브이로그보다 디자인 관련 영상을 더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냥 차라리 브이로그는 일단 미뤄두고 제가 10,000명쯤 되면은 그땐 브이로그 올려도 많이 봐주시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 몇천 명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저의 그런 디자인 관련된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 그런 이야기 위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제 댓글을 지금 남겨주시는 것처럼 계속 남겨주세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요거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, 제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리뷰 이런 거 위주로 찍어보려고 하니까,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 지금 한 5분만 더 계시면 이제 300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이 300 숫자 지금 이것만으로도 되게 설레요. 물론 저도 이제 1000명이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봐주시는 이 300여 명의 분들, 이 중에서 뭐 절반도 안 봐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제가 뭐 회사 때문에 바빠서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
나름대로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